안녕하세요. 네. 오후 강의 진행할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의 송원민 책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진행을 할 교육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개발자 쪽에 약간 포커스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툴 사용 방법이나 이제 그런 실습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공학센터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해서 몇 가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공학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학 관련된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진행을 할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을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열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개발자, 관리자,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 정도를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의 과정을 이해관계자 모두가 쉽게 공유하기 위해선 일정 체계나 툴이 필요하지만 비용, 시간 등의 여러 여건상 구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개발된 모델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목표에 따른 진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증적 모델입니다.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개발 전반의 상태와 원인을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소프트웨어 개발 목표를 지표화하며 개발된 것이 목표와 일치하는 것인지를 검증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목표를 수립하는 계획, 시스템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수행, 시각화를 통한 검증의 쇄 과정이 유기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개발 전반의 단계를 관리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개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발 과정, 품질 검증, 결함 수준 등의 관리 지표를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가이드에서 정의한 지표에 따라 명확히 설정합니다. 수행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개발 전반의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레드마인에 요구사항을 등록하면 개발자는 이클립스를 통해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개발하고 개발한 내용을 서브 버전에 반영하여 변경 이력을 공유합니다. 서브 버전에 반영된 소스 코드는 젠킨스를 통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빌드 및 테스트됩니다. 검증 단계에서는 개발된 내용이 목표에 맞는지를 검증하고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반을 제공합니다. 검증의 기준은 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목표이며 주로 젠킨스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필요한 요구사항 변경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실시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속적인 프로젝트의 목표 대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소프트웨어 공학 지식이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도구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가 필요한 기업들은 누구나 비용적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적용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 관리는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을 극복하여 전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홈페이지 www.softw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구 및 적용 방안에 대한 문의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팀 송원민 책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홈페이지 많이 들어와 보셨나요? 저희 센터에. 저희가 기업에 나가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반응이 괜찮거든요. 재밌다거나 이렇게 반응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제 일단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요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이게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를 올리고 불과 하루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됐거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신청하신 인원 중에 대기업 분들도 상당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기업은 지금 이제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고 있어서 다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중소기업 속해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가의 상용 툴을 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품질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력적으로도 어떤 프로세스를 갖추고 운영을 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도구상에서도 상용 툴을 사서 사용을 한다거나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거나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학을 이렇게 기업에 다니면서 이런 거를 하십시오, 형상 관리를 하십시오, 요구사항 관리를 하십시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기업에서도 필요하다는 건 다 인지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여력이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도구와 어떤 프로세스 측면에 좀 지원을 하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저희 공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공학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학백서라고 하는 건 이제 국내에 여러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서 국내에 공학 관련된 현황을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는 책자인데요. 그 책자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올해 2013년에 나온 이제 공학백서에 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 수준의 이제 차이를 이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이제 높은 치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했던 거는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건 애초부터 예상을 했어요. 그거를 확인하고자 조사를 했던 건 아니었고, 이제 요 가운데 이제 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선입니다. 그 선을 보시면 이제 인력 수준에서 다른 수준보다 좀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프로세스 내지는 기술 수준이 인력 수준에 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 수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도구 활용입니다. 어떤 시스템 내지는 도구 활용에 대한 부분이고 프로세스 적용된 부분, 그런 게 실제로 인력에 따른 어떤 품질 차이보다는 어떤 프로세스나 도구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나 어떤 이런 도구 활용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제 원하는 최종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출물이 이제 소스 코드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와 그 소스 코드가 발생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이 프로세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의 품질을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 품질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이제 시각화와 문서화라는 과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프로세스 시각화, 소스 코드 시각화, 그리고 소스 코드 문서화, 프로세스 문서화,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 방향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요 프로세스 시각화와 소스 코드 문서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공학에서 얘기를 하는 순방향에 해당하는 순공학 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 뒤쪽에 소스 코드 시각화와 프로세스 문서화 쪽은 공학의 역공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프로세스 시각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로세스 시각화는 근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좀 잘해서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방안으로서 뭐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 새로운 어떤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제 공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에 좀 이렇게 모아서 일종의 사례처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플랜2 C라는 모델이 있죠. 그래서 계획하고 수행하고 검증해라 라는 이제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통 뭐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보통 계획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코딩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좀 해보고 버그 나오면 버그 수정하고 그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요런 품질은 좀 관리를 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고 관리를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치수를 우리가 원하느냐 하는 거를 먼저 디파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계획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그 계획이 프로젝트 기간 내내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계속 검증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검증이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는 시각화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검증 단계에서 시각적인 데이터로 계속 보여주면 확인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수행이라는 과정이 대부분이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저게 사람이 일일이 조작을 해서는 그때그때 그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기가 너무 오버헤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 이런 수행이라는 과정은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한 그 시스템 툴셋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거를 수행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어떤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의 사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툴셋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툴셋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면서 개발을 하자라는 저희의 하나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방안으로 중간에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사례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행, 검증이라는 요 각각의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공학에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형상 항목, 등록률, 요구사 항목, 구현율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기반의 각자 이제 활동을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검증은 그 활동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될 거고요. 이 계획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16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 품질 지표가 있고요. 이제 요 데이터는 저희 공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WBS라는 사업이 있고요. 이제 국내 여러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품질 관리를 수행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요런 지표들은 관리가 되면은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뭐 이게 이 데이터가 어떤 학술적 근거가 있다거나 이제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품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시면 해당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예, 나름의 어떤 기준을 정립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 공개를 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이제 계획 단계에서 앞에서 이제 그런 이제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저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여기 지금은 이제 공학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개발자였습니다. 저도 개발자였고 휴대폰 개발을 했었는데요.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휴대폰 쓰시죠? 예. 휴대폰 사용을 하다가 가끔가다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꺼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멈춰버리고 단말기가. 그러면은 이게 그냥 별 그 불만 없이 그냥 뭐 껐다 키죠, 그냥. 예. 크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클레임을 제가 개발하면서 많이 안 받아봤기 때문에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휴대폰 개발을 해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휴대폰이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꺼진다 그러면 상당히 잘 만든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상당히 잘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약간 좀 시각을 한번 바꿔보면 휴대폰이 아니라 비행기가 날아가다 1년에 한두 번씩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소프트웨어라도 그 해당하는 도메인에 따라서 가져야 할 품질 기준은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일률적으로 어떤 이 정도의 품질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각각의 도메인에 따라서 충족되어야 할 품질 기준이 다 다른데 이제 그 기준을 저희는 한 4가지 정도를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D와 SI, 패키지, 고실내 그렇게 4가지 정도 영역으로 나눠서 이 정도 기준이면 좀 괜찮은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자료이기는 한데 기업의 상황이나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이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완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수행 단계인데요. 수행 단계는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중심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QA 내지는 개발자 내지는 기획자가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공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도 시스템상에서 정해져 있는 활동을 수행을 하면 그게 시스템 안에서 잘 조합이 돼서 현재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식으로 구현이 되면 좋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시스템은 크게 이제 레드마인과 이클립스, 서브버전, 테스트링크, 젠킨스, 소나큐브 이제 그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 저희 공학센터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 매뉴얼이라고 책자를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 보신 분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가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이 사업이 저희 내부에서도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변경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내용 측면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변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책자를 받아보신 분이면은 그 내용하고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약간 상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책자는 그 책자 낼 이후에 이제 변경된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 측면에서도 그 책자를 받아보셨으면은 아마 요 테스트 링크라고 하는 부분과 소나큐브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좀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앞 시간에 아마 테스트 링크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레드마인 쪽에서 이제 요구사항 관리와 그 이슈 관리 관련된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 환경, 그리고 서브 버전에서 형상 관리 기반의 어떤 버전 관리를 위한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 링크는 매뉴얼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 관리를 위한 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젠킨스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발표했던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젠킨스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드를 하고, 빌드된 내용을 가지고 일정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일정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젠킨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제약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젠킨스에서는 빌드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빌드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테스트는 현재 소나큐브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젠킨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 기존 내용을 가지고 기업에 나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일단 가장 큰 제약이 젠킨스는 언어고요. 개발 언어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자바와 이제 C, C++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자바 이외에는 좀 힘들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자바 이외의 개발 언어를 사용을 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젠킨스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좀 많은 제약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소나큐브로 방향을 좀 전환을 시킨 상태고요. 소나큐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로는 26개 이상 언어를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개발 언어는 뭐 대부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자바나 뭐 이제 C# 같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좀 특이한 언어들은 유료 플러그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소나큐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만약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런 제약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기반의 그런 식으로 각각의 정해진 역할을 시스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어떤 시각화된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데이터를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 상황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계획 대비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이트 넘어가기 전에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후에 내일까지 이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오늘 내일 그 과정에서 사용을 할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니까 메모해 두셨다가요, 뭐 중간중간 들어가 보시고 나중에 실습을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그 프로세스 시각화하고 또 이제 프로세스 시각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계획 다음에 이제 검증 단계입니다. 앞에 이제 계획, 수행, 검증 세 가지에서 계획, 수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검증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학의 각 단계를 이제 요구사항과 개발과 뭐 빌드, 테스트, 공학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개발 단계죠. 그 개발 단계를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4단계로 구분을 해놓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그 시각화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툴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요구사항 관련된 부분은 레드마인이라는 툴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마인이 현재의 이제 요구사항 대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지, 뭐 완료율이라던가 각각의 이제 일정 대비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지, 뭐 이제 WBS 같은 이제 그런 개념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구사항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툴이 레드마인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각각의 개발자들의 이제 어떤 활동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서브 버전을 통해서 현재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이 되고 있는지를 취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개발자들이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개발자들이 커밋을 한 그게 다 이력으로 이렇게 남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커밋을 했고, 누가 몇 번 했고, 뭐, 그런 게 다 남아서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되게 좀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커밋 많이 했다고 일 많이 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형상 관리를 위해서 기업에 이제 방문을 드립니다. 방문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SVN을 사용을 하십시오. 뭐 프로세스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고서 한 몇 달 후에 어떻게 잘 되고 계시나요? 그러고 방문을 해보면 개발자는 한 10대 명 되는데 커밋을 한 사람은 한 2명쯤 되고,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커밋한 횟수는 한 10번 남짓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만 세팅을 해놔놓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도구의 사용이나 프로세스가 얼마나 그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내재화가 되고 있느냐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뭐 누가 일 많이 했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이제 뒤쪽에 말씀드릴 소나큐브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SVN의 자료를 이제 취합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데, 개발자들이 개발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매일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빌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럼 빌드가 수행이 돼서 해당 빌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는 젠킨스를 가지고는 빌드 업무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었으면 파란색, 실패했으면 빨간색, 요 값을 보고 빌드가 잘 되고 있는지만 판단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빌드가 되고 나면 빌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소나큐브라는 툴이 현재 소프트웨어를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알려드렸던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소나큐브 설치된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지표에 대해서 이제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수행을 하고 수행한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획을 세울 때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뭐 LOC라든가 뭐 커멘트는 어느 정도 되고 듀플리케이션은 어느 정도 되고 컴플렉시티는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값들에 대해서 회사 나름의 어떤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스의 어떤 시각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핵심 개념은 프로세스 시각화 이쪽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이 구현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소스 코드 시각화 부분인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소스 코드 시각화는 일반적인 공학의 방향이 아닌 역방향에 해당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요구사항과 개발과 빌드, 테스트라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각각 드렸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예, 이 과정에 설계라는 부분이 없죠, 지금. 예, 설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하실 때 보통 설계 안 하고도 많이 개발하기도 하고,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학에서 설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발하면서 설계를 먼저 하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흔치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설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다 끝나고 설계 문서를 만드시죠. 예, 제출하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싱크도 잘 안 맞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좀 더 이렇게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럼 설계라는 걸 왜 하느냐? 예, 소프트웨어 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순방향의 그런 설계가 좀 힘들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거꾸로 이 소프트웨어 구조를 좀 도출을 해냄으로써 어떤 소프트웨어 개선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제공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설계 문서는 아니에요. 설계 문서는 아니고 현재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래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제 툴에 의해서 돌리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구성을 했던 뭐 젠킨스니, 소나큐브니, 랜드마인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공개 툴이고요. 저희 공학센터에서 따로 개발을 한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다 있는 거 그냥 어떻게 잘 엮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드린 부분인데 딱 이 부분에서만 일정 부분 약간 저희가 개발을 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대략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앞에 교육하셨었죠, 이 부분. 안 하셨나요? 그 툴 뭐 데모 같은 거 보셨죠? 예. 그 대략적인 흐름은 소프트웨어 이제 그 자체를 코딩을 할 때 보통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는 툴 중에 이제 소스 내비게이터라는 툴이 있고요. 그 툴의 내부에 보면은 그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상호 호출 관계나 그런 것들을 내부의 DB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 DB를 뽑아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이제 RDB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DB의 내용을 가지고 또 다트 내지는 이제 그래프비즈라고 하는 그 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데이터를 넘겨준 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중간 인터페이스를 이제 저희가 아까 개발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현재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이제 호출 관계를 표현을 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걸 가지고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좀 더 나은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학이라는 거를 공학은 아니고 이제 UML이라는 걸 처음 접했던 때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이제 UML이라는 걸 배웠을 때 이게 뭔지 잘 감도 안 오고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전에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했던 소스 코드를 가지고 툴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UML을 뽑아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돌려봤어요. 돌렸더니 이렇게 UML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니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를 딱 보니까 내가 분명히 개발을 한 소프트웨어인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속 관계들이 거기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개선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처음에 UML을 배워서 이 UML 노테이션은 어떻게 되고 어떨 땐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 더 이렇게 공학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쓸모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스코드 문서화 쪽입니다. 소스코드 문서화는 뭐 툴 개념에서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자바독이나 뭐 독시전 같은 툴들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거고요. 뭐 알고 계시는 툴들이고 뭐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이거를 제안을 하게 되는 배경은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력 이동이 많은 편이에요. 인력 이동이 많은 편이어서 어떤 인력 이동에 따라서 기존 사람이 작업을 했던 노하우가 보존이 안 된다는 거에 되게 이제 좀 이게 경영층이나 그쪽에선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스 코드 문서화를 이 자바독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코드에다가 실제로 이제 그 주석 처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을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좀 이후 혹시라도 있을 담당자 변경이나 그런 데 좀 대비해서 좀 유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자바독 같은 경우에 정해진 이제 태그와 이제 주석 형태로 소스 코드에 삽입을 해서 문서를 만드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석을 작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HTML 형태의 어떤 문서, API 문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요 자바독 같은 이런 툴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개발 환경으로 이클립스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개발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툴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API가 뭔지 잘 모르겠을 때 저런데 이제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이제 그 해당 내용이 자바독 생성된 내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API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뭐 예리한 분들은 아셨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젠킨스 설명을 드리면서 젠킨스에서는 현재는 빌드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빌드 외에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바로 문서화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바독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소스 코드에 저런 식으로 이제 주석 처리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매번 빌드를 할 때마다 그때 계속 갱신해서 문서를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공학에서 되게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있는데 그 산출물이 실제 결과물과 싱크가 안 맞는다는 게 되게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놓게 되면 그것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매일매일 빌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다음 과정은 프로세스 문서화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문서화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공학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은 레드마인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뭐, 테스트는 테스트링크에 등록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자동화 시켜서 뭐, 소나큐브 쪽에 테스트를 돌리고, 젠킨스로 빌드를 하고, 뭐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산출물이 필요하지 않고 그 시스템만 잘 활용을 하면 개발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기업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기업에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한테 산출물은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산출물을 좀 제외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레코멘드를 드렸더니 기업에서 나중에 이제 감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감리업체에서 설계서 내놔라, 요구사항 명세서 내놔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 써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난 모르겠고, 아무튼 명세서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시스템 열어놓고 엑셀 다 작성해서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두 번 작업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스템에 이미 요구사항 다 들어가 있고 테스트 시나리오 다 입력돼 있으니 그거를 거꾸로 뽑아내서 거꾸로 산출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쪽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학에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설계서나 명세서 등등의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그때 필요할 때 요구사항 변경되면 변경한 거 명세서 바꾸고 추적표 바꾸고 이렇게 작업을 안 하시고 다 한 다음에 개발 끝나고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실제 결과물하고 싱크가 안 맞아요. 싱크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 한 활동이 그대로 문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싱크가 맞는다라는 장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장점을 얻고자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감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감리에서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여기 이 시스템에서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설계서 같은 거는 여기서 없거든요. 없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명세서와 테스트 시나리오 내지는 결과서 그리고 요구사항 추적표 정도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근거해서 데이터를 탄출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좀 더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드마인의 내부에는 이제 MySQL이라는 이제 DB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MySQL 내에 레드마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ySQL에 실제로 접근을 해서 원하는 쿼리를 날려서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뽑아내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배포되어 있는 품질 관리 매뉴얼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쪽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저희가 업데이트 할 때는 아마 이 내용이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 상에서의 어떤 쿼리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제공을 해드릴 텐데 이제 기업마다 이제 그런 원하는 항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신가요?